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설전 여론 향후 예측에 대해서 두 번째 특집 방송인데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신문 보고 TV 보고 잡지 읽고 책 읽고 똑같아요. 간혹 가다가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과 통화도 하고 이번 선거는 안철수가 중도 포기는 없다. 이번에 대선에서 안철수가 부상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다. 현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귀향을 하시는 분이나 귀경을 하시는 분이나 부모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 모두 아들, 손자, 며느리, 부모님 다 모여서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고TV도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성질나면은 몇 개를 찍고 그럴 건데요. 남초록 대표님 행복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고TV에게 다음은 얼마라도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도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고고TV에게 설을 맞이해서 세뱃돈이나 설 빔이라도 담뱃값이라도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벌려면은 다른 쓰레기 좌파 유튜버나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 같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팩트와 정론을 갖다가 하면서 현상과 직관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한번 되찾아보자 하는 방송이에요. 이번 총선은 이번 대선은 지난 4.15 총선하고 유사하게 가요. 유사하게 가요.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다. 안철수의 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언론에서 진영 논리로 또 평론가들도 그렇고 TV들도 그렇고 진영 논리로 자꾸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는데요. 그거 틀렸어요. 4.15 총선 때 우리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놈의 자식들이 LH 사건도 있고 부동산 폭등 문제도 있고 문재인의 무능무지 무식 제가 항상 그러죠. 윤석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불공정 비정의 윤석열 똑같아요. 그런 거로 국민은 4.15 총선을 야권에서 이길 줄 알고 다 그랬죠. 근데 졌죠. 저도 우리나라 보수 역사상 최고로 참패를 했죠. 100석분이 못 가져왔어요. 103석. 그죠?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응? 그 당시에도 민주당 애들은 LH 사건도 터지고, 문재인이 3년 차 때, 2년 차 때, 그냥 적폐수산하고 그냥 우파나 죽이고, 그죠? 국정원 최저임금 왕창 올리고 탈원전하고 똑같았죠. 근데 참패를 했네. 이길 줄 알았더니 나도 그때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응? 왜 졌냐?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한교안을 대통령으로 밀었고 그 무지랭이를 지금 보니까 한교안이 무지랭이라는 게 다 나오죠. 광화문으로 나가서 독재 타도 정권 타도 해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면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하고 무조건 정권을 뺏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윤핵관이나 윤떨거지들이나 선대위들을 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 당시 애들하고. 오히려 더 악성이 돼 있어. 그때보다. 요번에 초선들이 한 40명 정도 되죠. 그것들이 정치의 정자도 몰라. 어떤 게 계획인지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도 모르고 아주 요번에 국힘 초선들 보면은 아주 해바라기 썩 눈치를 보는 것들만 있어.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놈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기에 눌려서 그러죠. 4.15 총선보다 국힘을 지지하는 애들이 국힘 내부나 외곽 쪽에서 더 악성으로 돼 있어. 하나도 개혁이 안 돼 있었어. 이준석만 거기서 빼치우면 완전히 무너지는 구도예요. 그 이준석이가 지금 지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준석도 같이 망가지더라.
이겨야 되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거에 다가오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학과 공작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미래의 정치인이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이준석이 국민들은 드디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고고TV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죠. 선거를 보면은 대선이나 총선을 보면 전국적인 선거, 지선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구도와 인물과 이슈가 중심이다.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따지죠. 응? 그리고 여기서 요번에 나오는 것이 항상 대선이나 총선 말미에 나오는 것이 누가 실수를 많이 하고 문제가 터지냐는 돌발 상황. 그죠?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붙일 게 있죠. 오미크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왔어. 이게 약 한 달 후면 한 10만 명 간다는 말도 있죠. 20만 명 간다는 말. 이 문제. 오미크론 문제는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을 죽여버리죠. 응?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K방역을 자랑하더니 결과가 이거냐 하고 이제 그런 말이 있겠죠. 오미크론 변수. 그 다음에 토론 변수가 있는데 토론 변수는 크지가 않아요.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구도인물 이슈 돌발 상황 오미크론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다 뭐죠? 인물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벌써 윤석열이가 대세론이고 이재명이 대세론이면은 이재명은 문재인의 지지율 41%를 뻗겨야 되고 윤석열이는 정권 교체는 55, 6%에서 50%나 45%는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맨날 35%야 이거도. 그죠? 오히려 국당 지지율보다 낮은 게 윤석열의 지지율이에요. 응? 그러면 국민들은 두 불량품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신물을. 거기서 두 놈 다 못쓸 놈이고 양아치 놈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하고 불량품이니 누가 그래도 좀 낫나 인물을 보자. 그 인물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놈 다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났어 지금. 응? 윤석열과 이재명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하는데 전쟁과 전장을 봅시다. 전쟁과 전장. 이 대선이라는 것은 부엌에 있는 지푸라기 수시개 뭐라 그러죠 그거? 불 때는 이 수시개까지 갖고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총력전을 하죠. 1대1 진영으로. 그죠? 야권과 여권이 총결집을 하죠. 전쟁이라 그러죠. 선거는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다 쓴다는 거죠.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흑색선전이든 검정이든 다 쓴다는 거죠. 그죠?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지금 전쟁인데 국힘 쪽에서 더 조급하게 막 강공으로 밀어붙이죠. 그 4.15 총선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완전 쪽망했죠. 폭망했죠. 근데 쟤네들 민주당 애들은 지네 잘못이 너무 많으니까 참여 모드, 반성 모드, 개혁 모드 들어가. 근데 국힘 쪽에서 무조건 밀어붙여. 그렇게 되고 있죠. 윤석열이 왕이야. 응? 기세가 등등해. 쥐들끼리만 하는 놀이야. 그러면은 전쟁이 있으면 전장이 있다 이거. 지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 고고TV도 결국은 전쟁을 할 건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장을 보자 그러죠. 전장을 한번 봅시다. 전쟁을 하면 전장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땅바닥이나 그 옆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국민들, 국토 이런 국민들은 전장에서 죽어나가 지금 죽어나가. 응?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밀자, 윤석열 밀자, 미친같이 덤벼들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폐허가 될 위기야. 두 놈이 쏟아내는 거 보면은 국가 예산을 넘어가. 두 놈이 포퓰리즘과 정책 쏟아내는 거 보면은 신빙성도 없어. 우리는 고통스러워. 우린 죽기 싫어. 죽으려면 너희 둘이 죽어, 너희 둘이. 대개용 너희들하고 명파 너희들만 죽어. 전쟁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지 마. 우리 국민은 피폐하는 거 싫고, 정신적으로 혼돈스러운 거 싫고 나라가 망하는 게 싫어. 이게 전장이라는 거죠.
이것들 두 놈이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국민을 갖다가 그냥 혼돈스럽게 하고 아주 처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놈한테 뭐가 나오죠? 혐오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전장에 서 있는 국민을 쳐다보면은 저것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놈들이 맞아? 그래서 그 전장에서, 초토화되는 전장에서 국민들은 안철수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철수를 불러냈느냐? 잘 보세요. 지금 안철수가 단일화 하느냐, 아니라 하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이준석이하고 국힘하고, 그거는 요번에 영향이 없다니까. 안철수 끝까지 간다니까. 보세요. 2017년에 대선 때 안철수가 스스로 나와서 21%를 얻었죠. 그 이후로는 계속 세가 줄어들고 있었죠. 그렇죠.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가 전라도에서 깃발 꽂고 대선에서 박근혜 탄핵하니까 안철수가 될 줄 알고 나왔는데 안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4.15 총선 때도 안철수는 후보를 안 내고, 그죠? 못 냈죠. 안 내고 그냥 그 안철수 그룹들이 전부 다 국힘에 들어갔고, 그 다음 지선 때도 거의 못 냈죠. 그죠? 물론 수동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국민들은 안철수를 버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7 보선 때도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구국의 혈단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안철수를 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안철수 지지율 1%, 2%, 2%, 3% 하고 하던 것을 17%까지 끌어올리면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불러낸 거예요, 이번에는. 안철수는 항상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은, 새가 죽을 때고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기가 죽어 있을 때 국민들이 안철수를 불러낸 거라니까? 10%든 15%든 17%든 앞으로 20%든, 그죠? 그러면은, 이 안철수의 부상이 과거 몇 년에 안철수가 새가 축소하는 과정이고 국민이 버리는 과정에서 요번에 안철수를 불러내는 과정이에요, 국민들이. 그게 몇 프로 가고 얼마나 큰 대통령 파괴력이, 당선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주목해야 된다니까. 그걸 억지로 막으려는 국힘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응?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 국민의 15%면 말이죠. 20%면 1,000만 명이에요. 그 표가, 그 영향력은 막강해요. 따라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불러낸 거야. 응? 그래서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강한 그립과 이니시티브를 잡는 것이고, 안 한다니까. 근데 단일화를 안 해야 돼. 그리고 안철수는 끝까지 가서 지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안철수의 상승 문제가 구정 이후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안철수는 끝까지 가야 돼요. 응?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벌써 악재가 나오죠. 아니, 이놈아들이 지금 1대1 토론하려면 시원하게 해. 그러면 방송에서 말이야. 근데 윤석열 쪽에서 31일 7시 2시 31일 7시 2자 회담 주역을 풀면서 누구한테 주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현재 지금까지도 이걸 찍는 1월 29일 8시 30분까지도 밤 토론을 하니 마니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거는 윤석열한테 무조건 타격이가. 응?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이준석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이가 단일화가 끝났다. 설 연휴 전까지 끝났다. 기존 단일화가 4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못한다. 공직선거 기간이 2월 15일까지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2월 15일까지 안철수가 버티겠느냐. 왜 못 버티느냐. 오늘 요번 주부터 공보물 온라인 공보물 계약이 들어가니까 60억 정도 된다. 안철수는 돈이 없다. 대선 자금 500억이 들어가는데 득표율이 안철수가 15%를 못 얻으면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은 안철수가 못 버틴다. 그러니까 단일화 마지노선 끝냈다 이러는데 준석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안철수 지지자들은 윤석열 안 찍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편 2030, 5060이 오히려 윤석열 대세로는 없다. 세대 포위는 끝났다. 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도층과 20대 2대남 50%를 제외하고는 유동층이에요. 국민들이. 서울 경기도 유동층이야. 윤석열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안 해. 오히려 30대 후반부터는 60대 중반까지는 이재명 쪽으로 가 있어. 세대 포열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안철수가 보면은 보통 15, 17%를 지금 갖고 오고 있어요. 3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힘은 당 지지율도 35% 왔다 갔다 하고 두 후보 그 지지율도 35%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유동하는 중도층이나 서울 경기나 합리적인 이성과 집단적인 이성이나 개혁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토론 보고 결정한다? 토론 보고 크게 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진영 싸움분이 안 돼. 토론은 안철수가 들어가면 모를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결정 못한 사람들이 국민의 33%가 지금 남아 있는데 33%가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 아직 안 정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판이 모른다. 말씀드렸죠. 안철수를 불러낸 건 요번에 대선판에 불러낸 건 1, 2%, 2, 3% 지지율뿐이 없던 안철수를 불러낸 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극혐, 부정적이고 두 불량품이 싫다고 안철수를 불러낸 거예요. 그게 15%, 17% 갔던 거야. 그런 거 국민들이 이준석이나 국힘 말대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로 돌아갈까? 대세론으로 되는 사람 찍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유동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당세가 아닌 인물 중심으로 갈 확률이 많다. 물론 거기서 이재명, 윤석열도 인물 중심으로 들어가. 근데 너무 혐오적이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인물 중심으로 가면은 문제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토론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이나 윤석열한테 감동이 없어요. 한 놈은 욕질, 사기꾼, 한 놈은 무속, 무당인, 허풍, 무능무지, 무식. 윤석열은 감동이 없어. 저것들이 쏟아내는 것은 모든 걸 돈 주겠다는 것뿐이 없어. 돈 주겠다. 그거 전부 다 돈이에요. 뭐 어려우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전부 다 국가 세금을 하겠다는 거야.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표만 얻겠다는 거야. 질렸다는 거지 국민들이. 이것들을 우리는 대선 정도 하면은 말이죠. 나라를 갖다 운명을 결정할 거니까 대하더라마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거 팍팍 던지고 멋있게 받고 우린 이거야. 공성전이 돼야 하는데 이것들이 쪼질쪼질해가지고 막장 드라마만 하고 있어. 한 놈은 쥐새끼같이 생겼어요. 한 놈은 곰탱이같이 생겨가지고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싫다 국민들은. 그리고 토론이나 이제 한 38, 9일 남았는데 누가 똥볼을 많이 차냐? 누가 헛소리 개소리를 많이 하느냐? 누가 실은 망언을 많이 하냐? 저는 감히 말하는데 국힘 쪽에서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왜? 말씀드렸죠. 초대. 국힘은 변한 게 없어요. 4.15 총선 전에 그 구성원보다 더 악성으로 돼 있다고. 하나도 계획을 하지 않았어. 이준석만 빼고 나면. 국힘 쪽에서 똥볼이 나올 것이고 국힘 쪽에서 망언이 더 나와요. 아니 이재명 망언이 나올 것 같아요? 국힘 망언이 나올 것, 윤석열 망언이 나올 것 같아요. 가리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잘 보세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말 실수를 줄이려고 망언 막말을 줄이려고 그 일정이 굉장히 적죠. 윤석열은 이재명은 5만 대를 다 돌았는데 윤석열은 한 개, 두 대뿐이 안 나오고 호의를 쫙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다니죠. 실수할까봐. 당연히 나와요. 말 실수는.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 지 공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 그거 하루 이틀 만에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않고 단문으로 딱 끊어내고 7자로 공약 발표하고 일정을 줄이고 안 된단 말이지.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지. 민주당에 공격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고TV는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물론으로 가는데 그 인물이 뭐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뭐죠? 경제예요. 경제. 경제고 미래 먹거리고 코로나 이후에요. 거기서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 중언부언 하면서 그 핵심적으로 파고들면은 토론 가면은 윤석열이 엄청나게 깨질 거예요. 그 안철수 말을 하나 그 하고 끝낼게요. 지금 안철수가 참 대단해. 이 친구가 보면 어떨지게 정치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리고 리더십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재명도 그런 리더십 없어. 그 녀석은. 그리고 윤석열 그것도 리더십 없어요. 그 깐부동대 술친구 그게 무슨 리더십이야. 밥하는 거 집에서 제 얘기라. 집에서 밥하는 거면 나도 그럼 대통령이 되겠다. 고고티베 음식 잘해요. 한식 잘해요. 한식. 저 20살 때부터 음식을 했거든요. 아니야, 10대, 20대, 20살 때부터 했어. 절에 들어가지고 피해 다녔지 2년 동안, 까먹었다, 그거. 주방에서, 부엌에서 2년 동안 음식 했다니까? 이거, 장작 패고, 나무 해오고, 그런 거 했다니까, 2년 동안. 꽁밥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해요, 음식. 그래서, 안철수가 참 이게 대단한 게, 이거 보세요. 김대중 때는 메르스가 있었고, 노무현 때는 사스인가 있었죠? 신종플루인가? 그 다음에 이명박 때가 신종플루인가 사스가 있었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네. 코로나가 문재인, 사스가 이명박, 신종플루가 노무현. 맞네. 그러니까 김대중 때 메르스가 있었고 이명박 때가 사스인가? 하여튼 노무현 때가 신종플루인가 사스가 있었고 이명박 아니다. 박근혜다. 박근혜. 그러니까 노무현 때 메르스가 있었고 이명박 때 신종플루가 있었고 박근혜 때 사스가 있었고 문재인 때 코로나가 있었다. 이게 2, 3년 만에 이게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류를 해치고 있고 이래 난리니 그 이후에 우리 다음 정권을 잡아도 또 신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거는 지금 보면은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코로나를 보면은 자꾸 이것들이 약이 안 들고 그저 약이 없는 상태로 진화하니까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음 대통령 때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 인류를 갖다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방역 체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국가 방역 체계를 증비해야 한다. 과학자다운 말이죠.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해.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돈 주겠다는 소리야. 자영업자한테 돈 줄게, 전 국민한테 돈 줄게 이것뿐이 안 해. 응? 한심한 놈들. 요번에 국민들이 고고TV는 안철수 지지파가 아니에요. 윤석열과 국힘을 지지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과 무당에 얽히면서 완전히 난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난 버렸어.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나오는 그 공약이 두 놈을 압도해요. 솔직히. 안철수가 세가 딸려가지고 언론 애들이 많이 취재 안 하는데 연관계요. 그죠? 노조 타파, 노조 혁파. 그 다음에 이런 국가 방역체계 완비. 그 다음에 555 이런 거. 성장 논리. 그건 하나도 안 갖고 나와. 이재명, 윤석열 이마들은 그냥 표 들려고 돈 준다는 것 뿐이 없어. 뭐 만들어줄게, 뭐 줄게, 뭐 해줄게. 돈이 어디 있어 그거. 그러니까 망조가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두 놈 다 아는 그래도 두 놈 하나는 사기꾼이고 거짓 양아치요. 하나는 무지무능무식에 무당조교하니까 혐오적인 거야. 그래서 안철수를 불러낸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안철수 억지로 내가 띄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2, 3% 하던 게 15, 17%의 지지율이 나오냐고.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아니 3주 만이야 3주만. 그걸 이준석이나 국힘이 분석할 적에는 이준석하고 윤석열이랑 갈등이 있을 때 그 표가 안철수로 갔는데 그 표는 잠시 빌려간 거니까 결국은 그 표는 이준석과 윤석열과 국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데 안 돌아가잖아. 그대로 10% 유지되잖아. 아무리 떨어져도. 국민이 안철수를 불러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38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